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 황윤석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마토 투자클럽 안인기입니다. 네, 오늘 야인시대 리턴즈 저희는 첫 방송입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설레는데요. 네. 토마토 TV에서 가장 시청률이 좋았다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네. 굉장히 장수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금요일마다 합류하게 돼서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고요. 첫 소감이 어떠십니까? 떨리죠? 네. 그렇지만 시장이 조금 까다로워서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다소 마음이 좀 위축될 수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힘을 내시고 또 우리 두 명의 또 전략과 시황 또 여러 가지 좀 종목 상담까지 잘 들으시면서 투자에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야인들의 야자 타임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지금 오늘 이 스튜디오에 나오는 순간에 이 뉴스를 봤어요. 속보를 보니까 이집트 나이트클럽에서 폭발물 공격이 일어나서 16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아마 보나마나 테러일 텐데요. 연말 연시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이 테러 위협 또 테러 공포가 진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테러 없는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장 시작하면서 아마 투자자 여러분들이 유럽 중앙은행 ECB에서 양적 완화했다는 사실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독일과 프랑스가 3%가 넘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미국 3대 지수가 1%가 넘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아하셨을 거예요. 양적 완화를 발표했는데 왜 미국과 유럽 증시가 이렇게 급락 내지는 하락을 하느냐. 아마 의아하셨을 텐데 그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ECB 유로존의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예금 금리예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그대로 두고 마이너스 0.2였던 예금 금리를 0.1%를 추가 인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라니까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0.3까지 갔었고 그 다음에 2017년까지 연장하겠다. 양적 완화 기간을. 그거 외에는 사실 뭐 국채를 추가 매입한다 이런 것들을 잔뜩 기대를 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망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제가 또 스튜디오 오기 전에 지금 유럽 증시 출발 상황을 봤어요. 근데 지금 독일, 프랑스 다 0.3% 정도의 하락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다행히 뭐 나스닥 선물은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이 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 금리를 양적 완화를 시키고 금리를 낮추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지금 12월 16일 FOMC 회의에서 거의 뭐 금리를 올리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잖아요. 옐런 의장이 계속해서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미국은 정말 10년 만에 첫 금리 인상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12월 달에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이며 금리를 올리고 나면 2016년도 새해에는 도대체 금리 인상을 어떤 속도로 어떻게 진행할 거냐 하는 게 이제 관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좀 걱정스러운 거는 내주부터는 이제 다시 미국의 금리 인상 모드로 돌입하는 게 아닌가. 오늘 시장을 보면서 그런 걱정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달러가 말이죠. 강달러 시대를 넘어서서 슈퍼달러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슈퍼달러라는 게 뭐냐? 지금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달러를 매집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더 오르기 전에 사자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는 코스피가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는데 어떻게 환율은 떨어졌냐 하는 의아해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과거 같으면 지수가 급락하면 환율은 당연히 급등했었거든요. 1,050원대에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원자재 가격이 추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값은 6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다고 하고 또 유가는
배럴당 마지노선인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40달러 아래로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뭐 소폭 상승을 했는데 큰 폭의 반등은 어차피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런 기조는 사실상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쭉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 양적 완화, 여기 유럽 중앙은행의 드라기 총재 얼굴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시면 지금 1월 달에 1조 6천억 정도 양적 완화를 결정하고요. 또 3월 달에 양적 완화를 실시하고 나서 이제 12월 달에 추가 양적 완화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시장 반응은 정말 되게 싸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는 반대로 미국은 지금 12월 15, 16 이틀간 열리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하겠다라고 지금 공식 선언을 한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미국도 이 기준금리를 정말 10년 만에 올리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지금 계속해서 금리 인상, 인내심 발휘 문구를 삭제했다. 뭐 이런 지금 최근에 금리 인상을 위한 여러 가지 스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스텝 바이 스텝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그 달러 가격, 그러니까 유로존이 양적 완화를 하고 나서는 오히려 달러가 약세로 돌아섰어요. 그런데 그동안은 계속해서 유로 대비해서 달러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지금 1유로 1달러 시대가 오는 게 아니냐 할 정도로 달러는 초강세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은 쉽사리 꺾어지지 않겠죠. 지금 치솟는 달러가 치솟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차트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금리 인상 이후에 그러면 달러가 계속해서 올라갈 거냐? 아니면 금리 인상 이전까지만 달러가 올라갈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증권사라든지 또 해외 또 금융기관들이 전망해 놓은 걸 보면 과거에 금리 인상 이후에 3개월간은 모두 달러가 약세를 보였다라는 거를 이제 이런 흐름을 통해서 한번 보고 있습니다. 94년도가 맨 아래 이제 파란색이고요. 99년도, 2004년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현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네 가지 지금 차 모양을 통해서 보시고 계신데요. 지금 막상 금리를 인상하고 나면 달러는 약세를 보였다. 예,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국제 유가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으면 실물 경기의 회복은 사실 어렵다고 봐야죠. 그래서 배럴당 40달러가 붕괴되는 움직임까지 나타났다. 그러면 역으로 지금 어떤 발상을 해야 돼요? 이제 유가는 바닥까지 왔다. 오히려 정유주나 화학주를 저점에서 매수해야 될 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야말로 오히려 저점에서 더 큰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내주 지금 여기 보면 귀금속 가격 보시면은 지금 제가 보면 금값도 지금 6년 내에 최저치까지 떨어져 있다는 말씀이죠. 6년 내에 최저치까지 떨어져 있다. 그래서 보면 여기 금 가격이 이제 빨간색 그래프죠. 빨간색 그래프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걱정하실 것 같아요. 오늘도 코스피가 급락하고 나서 장중에 이렇다 할 반등 시도조차도 없었다는 거.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다시 선현물 매도 집중되고 있다는 거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시장 방어를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에 뚜렷한 매수 주체가 없습니다. 개인들만이 열심히 지금 사고 있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과연 내주에도 계속될 것이냐 하는 게 지금 투자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내주 시장 전략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현금 비중을 지금 같은 장에서는 일정 부분 조금 높여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초읽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내주 다음 주면은 미국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결정하거든요. 그러면 그 전까지 시장은 굉장히 급등락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전기차나 바이오
이런 관련주들도 선별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고점에서 대부분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물을 피해서 이제 시총이 작은 종목들 중에서 급등이 나오는 게 이제 소위 정치인 대선 테마주들인데 이거는 내주에도 그런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점에 대해서 단기 매매에 치중하는 흐름을 보이시는 게 좋고요.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주에는 만기일이 있어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고요. 또 환율 변동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독일, 프랑스, 또 다우지수, 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나스닥 전부 큰 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이런 하락이 지금 보면 미국과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 비교로 보시면 지금 유로존은 아직도 1%대, 미국은 올해 2%를 넘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를 보실 때 지금 이제 내년에는 보통 1%대 내지는 1.5%대까지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준비해온 자료를 다 못 보여드리고요. 이제 다음 시간은 우리 안인기 전문가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인기입니다. 앞서서 황윤석 전문가께서 시장, 또 글로벌 시장의 전반적인 점검, 그리고 현재 상황의 어떤 정확한 이슈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또 대응 전략까지 한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22 통화정책회의 실망감으로 외국인들은 매도세가 연출되고 있다는 점. 외국인들이 최근에 선물 쪽에서 3일 연속 순매도 출회되고 있고요. 또 주식은 한 달 가까이 매도가 출회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장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가담이 되었을 때 상승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천수답 장세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외국인들 매도가 출회되는 과정 속에서 기관들이 방어를 했는데 일단 기관들도 더 방어할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매도가 나갈지 지금은 수급의 분위기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유로화 아무래도 이제 상승을 좀 하게 되겠죠. 그럼 달러가 강세에서 약세로 좀 전환되고 아무래도 이제 원달러 환율도 일단 강세를 좀 보이면서 오늘 한 7원 정도 내렸었는데요. 슈퍼 달러는 아무래도 좀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이제 양적 완화 정책 플러스에서 또 다음 주에 이제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 0.5% 정도를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어쨌든 금리 인상을 실시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므로 현재 신흥시장 쪽에서의 자국통화 가치는 조금은 좀 위험 수준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선물 쪽 매도도 좀 출회되고 선물 쪽에서도 좀 비중을 줄이는 최근에 우리 시장의 모습이었고요. 16일 날 FOMC 회의 때까지는 일단 방향성은 위쪽도 좀 막혀 있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단기적으로 본다면 2000선 정도를 이제 고점으로 보고 오늘 장 마감이 1974선이고 또 장중에 저점이 1970선인데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한 번 정도 대밀렸다가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저점에 대한 인식 구간은 1963선 정도, 1963에서 2000 정도까지 조금은 월요일장, 화요일장에 좀 지루한 막힌 박스권에서의 이제 공방전 예상이 좀 되어지고요. 결국에 이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느냐 관건이지요. 개인들은 여전히 좀 적극적인 매수 가담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매수하고 선물도 매수하고 옵션도 상방도 보다가 또 하방도 보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주식도 열심히 매수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000선의 고점에서 한 저항권 때 외국인 비중 축소 또 다음 주 목요일에 쿼드러플 위칭데이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기관들의 월 화요일의 이 포지션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화면 잠깐 보이시나요? 네. 9월 11일부터 그러니까는 지난 월물차 9월 11일부터 오늘까지 해서 선물 쪽에서 이제 외국인들 포지션을 이제 보여드리는 이 수치인데요.
선물이 지금 한 6조 원 가까이 5조 9천억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3조 6천대까지 내려오는 외국인들의 선물 쪽 3개월 단위의 이제 이 매수 잔량인데 제가 본 적에는 한 3조 원대까지는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뭐 롤오버 시키겠지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약간 외국인들 선물 쪽에서 한 6천억 정도 매도가 나온다면 약간 지수 밴드는 한 10포인트에서 한 15포인트. 제가 지수 저점 말씀드렸던 1963에 대한 저점 시도 혹은 좀 한 번 정도 이탈 가능성도 충분히 놓여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코스피도 잠깐 봐야죠. 코스피 쪽에서의 포지션도 이것도 이제 지난 9월 11일부터 거의 3달 가까이의 이제 포지션인데 기관들이 매수를 좀 많이 했어요. 2조 4천억 정도 매수했고 외국인들이 2조 6천억을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도 2조 원 정도 매도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기타 법인 쪽에서 한 2조 원 이상 매수를 했죠. 뭐 삼성전자라든가 일부 좀 큰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좀 자사주 매입 그런 것도 이제 기타 법인 쪽에서 잡혀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최근에 시장은 기관화 장세가 연출되었다. 지수 2050대에서 1942까지 내려왔다가 또다시 2020대까지 2030대까지 올라갔다 또다시 1974까지 내려오는 지그재그식 위아래 막힌 박스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수렴의 모습이죠. 이런 식으로 수렴의 모습이 연출되고 있어서 한 번 정도는 이제 방향성이 나올 것인데 이제 위냐 아래냐 둘 중에 하나 골라라라고 한다면 역시나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 살짝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 있고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 있는 어쨌든 추세의 추종보다는 일단 내려갔을 때 다시 한번 리바운딩 올라갔을 때 좀 떨어지는 변동성 축소 국면에서 박스 장세 예상이 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코스닥의 포지션을 잠깐 보게 되면 역시나 개인들의 매수가 많죠? 1580이요. 코스닥은 11월 2일부터 한 달간 포지션입니다. 외국인들은 2593억. 외국인들 최근에 카카오라든가 또 뭐 메디톡스, 또 셀트리온 기관과 같이 합세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일부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니까 코스닥도 일부 종목군들이 좀 강한 상승이 좀 연출되었습니다. 기관들은 3,500억대에 매도가 좀 출회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현재 코스닥은 거래소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장중 수급 분석이 중요하겠지요. 장 초반부터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입니다. 다들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기관들이 선호하는 창구에서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종목들이 갭도 뜨고 또 한번 상승이 연출되지요. 그래서 장중 수급 분석을 통한 외국인과 기관들이 장 초반부터 매수하는 종목으로 집중하는 것, 요게 이제 계좌를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실적 좋은 종목들 위주의 상승이 나와요. 최근 하나케미칼 3분기 영업이익이 1333억 실적 좋아서 올라왔지요. 대부분 실적 좋았던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도 섹터의 주도 종목으로 테마 대장주로 집중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실적을 반드시 보자. 3분기 실적이 끝나갔으니 이제 4분기 실적 전망치도 좀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실적 좋은 종목이 수급이 좋으면 성장성까지 부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적과 성장성과 수급은 셋이 같이 삼일체 돼가지고 시장 주도주군으로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아진다는 점이죠. 바로 시장 주도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래대금 없이는 상승이 어려운 시장입니다. 내년에 1월 달부터요. 양도세 파생시장 상품에서 양도세가 적용이 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뭐 10%에서 20%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일단 5% 출발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선물 쪽 파생 쪽이 더 거래량이 줄어든단 말이죠. 그럼 아무래도 선물 쪽에서 움직임이 둔화되니까 주식도 현물도 움직임이 둔화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2,000개 넘는 종목 중에서 매수할 만한 종목들이요. 거래대금 상위 200개, 250개 안짝에 있는 종목밖에 매매할 게 없습니다. 결국엔 거래대금 수반되는 음봉보다는 양봉주 이런 종목들이 상승 추세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센 종목이 또 한 번 슈팅 나오는 에너지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최근의 시장의 모습을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중국 진출 수혜주들이 단기적으로 슈팅이 전개가 되었죠. 몇몇 종목들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중국 진출 수혜주 단기 슈팅 전개. 서진 오토모티브 물론 점상 가가지고 잡기 어렵지만 중국 자동차 제조사 합자기업 설립 의향서 체결해서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사흘 연속 상한가를 갑니다. 이 차트 잠깐 보시게 되면 이러한 차트죠. 저점에서 이제 화살표가 뜨기 시작하는데 거래량 수반되면서 양봉 나오고 점상 물론
매수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한번 상승으로 전개되는 종목들이 과도한 생각보다 센 오버슈팅이 연출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CN 플러스, 물론 좀 작은 종목의 시총 1,000억 조금 넘는 기업인데요. 중국 충칭 4만 평 규모의 면세점 운영 계약 추진, 모멘텀 지속 이틀째 상한가. 과거에 중국 면세점 기업하면 뉴프라이드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국 진출 기대감의 종목들의 강세 차트 잠깐 보더라도 역시나 어저께 상한가를 가고 어저께였죠? 어제 상한가를 가고 목요일 상한가 금요일도 거래량 추가적으로 실리면서 또 한번 강세 흐름 보이면서 슈팅이 전개되죠. 이렇듯 좀 작은 종목 중에서 이슈가 될 만한 종목들, 약한 종목보단 강한 종목들이 치고 올라간다는 점을 기억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차량 경량화 관련 수혜주, 전기차 수혜주. 제가 수요일 날 아침에 코다코를 제가 다른 프로에서 소개해드렸었는데 그날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날도 슈팅 나오고 그래서 에코플라스틱이라든가 코다코, 현대 EP 전기차에서 2차 전지 그 다음에 차량 경량화 이쪽으로 계속 테마가 좀 돌고 있다는 점과 햇세 관련주들은 앞에 고점 돌파 나오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거 계속 신고가 행진을 벌이죠. 오스템 임플란트라든가 인바디 같은 경우 강세를 좀 보였던 최근의 종목이었습니다. 자, 시장은 어렵습니다. 아까 이제 황윤석 전문가께서 현금 비중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지요. 저도 지난번 2030, 2035 왔다 갔다 할 적에 저랑 같이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 현금 거의 100% 가까이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시장이 내리니까 굉장히 좀 다이나믹한 시장이 좀 전개될 것이다.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 아주 좋은 또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지수는 한 번은 내려가겠지만 반드시 반등이 나옵니다. 외국인들, 기관들, 선물 쪽 포지션이 하방이기 때문에 좀 내려왔지요. 글로벌 빠지기 때문에 밀려 내려왔지만 다시 한번 시장 반등 나오는 만큼 제가 말씀드렸던 1963선 요 라인의 지지로 발휘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2000포인트 돌파가 사실상 조금은 단기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장에서 다소 지지부진한 박스권, 장중에 외국인 기관들 포지션, 그 다음에 선물 포지션, 개인과 반대의 흐름으로 시장이 전개되는 만큼 그러한 쪽으로 집중하셔서 계좌 우상향 만들어 가시면 좋겠고요. 자, 원전 관련주 또 한번 반등이 한번 나왔었죠? 네, 우리기술. 어제도 상한가, 오늘 또 한 번의 강세 흐름이 연출되면서 장중 상한가를 터치가 나왔죠. 종가도 상한가입니다.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도 최근 실적 좋아서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튀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 중국 기업에 인수 의향서 제출했던 기업들, 넥스언론 뉴스 나와서 이제 올라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성 LST도 오늘 또 최근에 이제 태양광 관련주에서 한번 움직였었고 또 강세를 보였던 최근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대형주 쪽이 좀 막혔죠. 삼성전자 내려오고 SK하이닉스 바닥권에서 턴하지 못하고 일부 IT라든가 자동차라든가 한 번씩 움직여서 이제 쉬어가는 모습에 막힌 박스 공방전 연출되면서 일부 가벼운 종목들인데 센 종목이 또 한 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인 만큼 조금 더 집중하는 전략, 센 종목을 클릭해서 1박 2일 당일 코스로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전략, 그리고 현금을 쥐고 있다가 사자가 얼룩말이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장 근접치에 왔을 때 있는 힘을 다해서 사냥을 하듯이 지금 주식 비중 많으신 분들 신용 쓰시고 몰빵하시고 물론 고점 찍고 내려온 종목도 매매하시는 분들은 조금 시장이 좀 어려워서 타격이 있겠지만 현금 많으신 분들은 좋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셔서 철저하게 시장을 정확히 읽고 느끼고 대응하시면서 계좌 우상향을 만들어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황윤석 전문가와 제가 야인들의 야자 타임이었죠. 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잠시 후에는 종목 진단이죠. 종목 진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